우리나라가 원래 소선거구제를 적용했던 건 아닙니다. 그럼 왜 바뀐 건지, 당시 부작용은 뭐였는지, 앞으로 있을 문제는 뭐가 있을지 이병주 기자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우리 국회도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한 적이 있었죠? 네, 중선거구제를 도입한 적이 있습니다. 70년대, 80년대에 도입이 됐었는데요. 네. 12대 국회까지는 적용이 되다가 민주화 이후에는 전혀 이 제도가 소선거구제로 바뀌었습니다. 왜였죠? 그 당시에 이 독재 정권 당시에서 여당 여소야대를 막기 위해서 쓰였다 이런 비판도 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근데 새해 벽부터 이렇게 선거구제 개편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선거제도 개편은 정치권 해묵은 이슈입니다. 일단 새해부터 이야기가 나온 건 내년 있을 총선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제22대 총선이 내년 4월 10일인데 법적으로 1년 전까지 선거구역을 확정해야 하니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물론 제대로 법정 시한이 지켜진 적은 없지만 국회의장이 줄곧 선거제 개편을 주장해 왔고 대통령도 거기에 힘을 보태면서 논의에 불이 붙은 모양새입니다. 전원위원회 협의에서 3월 초순까지는 내년도 시행할 총선거의 선거 제도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같은 날 비슷한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럼 혹시 물밑에서 전에 무슨 과정이 있었던 거 아닐까 의심도 되거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중대선거구 개편의 구체적 방향과 시점에 대해서 대통령실과 국회가 논의를 한 것 아니냐 이게 관심인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회의장단과 대통령이 선거법 개정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던 적은 있지만 구체적 로드맵을 논의한 건 아니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여당 정개특위 소속 한 의원도 MBN과의 통화에서 대통령께서 원론적인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다만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방향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니까 이 논의에는 속도가 붙을 수도 있습니다. 한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의 의지를 밝힌 상황이니 여당의 지금까지의 미온적인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국회 분위기는 어떤데요? 네, 여야 모두 선거제도 개편이 당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 찬성의 목소리가 일부 나오기도 합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속해 있는 한 민주당 의원은 정개특위위원뿐 아니라 국회의원이면 현재 소선거구제의 문제에 공감할 것이라고 전제를 하고 말을 했는데요. 발목 잡기식 양당제, 또 대결구도, 지역구도를 타파하는데 중대선거구제가 효과가 있을 거다 이런 원론적인 설명입니다. 그러면 소선거구제로 인해서 지역 갈등이 더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네요. 그러니까 중대선거구제라면은 호남에서도 영남 후보가 당선될 수 있고 물론 그 반대도 될 수 있고 그 얘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야 그리고 각 당 안에서도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습니다. 찬성, 반대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는데요. 선거제 개편을 찬성하는 대표적 이유 몇 개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의석수를 계산한 판단입니다. 지난 21대 총선을 보면 서울 전체 49석 가운데 민주당은 41석, 당시 미래통합당은 8석을 확보했습니다. 비율로 보면 84% 대 16% 정도인데요. 반면 득표율은 56% 대 44%로 10%포인트가량 차이 나는데 그쳤습니다. 네. 이 3등까지 선출되는 중대선거구제로 가면 그만큼 의석수를 차지할 수 있다 이런 계산이 여당 안에서 나옵니다. 민주당은 이런 의석수뿐만 아니라 지금 대통령제의 폐단을 고칠 수단으로 선거제 개편을 고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정개특위의 한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과 협치하지 않는 건 자기 지지층만 챙겨도 된다는 판단이 깔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장 개헌으로 대통령제를 손볼 수가 없으니까 선거구제를 바꿔 대통령을 견제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소야대도 바꿀 수 있다 이러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그래서 다음 총선에서 선거구제가 바뀔 것인가 아닌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선거구제를 바꾸려면 일단은 지역구도 타파에 반대하는 기득권을 설득하는 일이 우선돼야 할 걸로 보입니다. 네. 영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현역 의원들은 결국 자신들의 자리를 위협받는 걸로 이 제도를 인식할 수 있거든요. 네. 또 선거제 개편 취지인 대표성과 비례성을 보장할 대책도 먼저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한 선거구에 한 정당이 여러 후보를 내는 복수 공천이 허용된다면 네. 중대선거제 도입을 하는 그 취지를 무색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입법조사처와 정치 전문가들 모두 선거제 개편에는 섬세한 보완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해왔습니다. 일단 정개특위 여야 간사는 다음 주에 만나서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원래 지금은 한 선거구에 한 명만 공천을 할 수 있는데 무소속으로 나와서 2명이 다 되고 3명이 다 되고 이럴 수도 있다 이거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병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